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선입니다. 오늘도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어제도 데일리 아디슈 댓글창이 정말 활발했습니다. 먼저 유니콘님은 증시 기상도에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데일리 아디슈에서 2번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정지윤님은 날마다 보신다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옥모님 적금 대신 삼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저 옥모님을 비롯한 우리 바른경제TV 시청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이어서 김잠만보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손유아님은 유튜브 프로필 사진 너무 멋집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형주님 시청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요. 홍님도 어제 이어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서경원님, 네, 안녕하세요. 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승복이에요님도 10만 가자 하셨는데요. 10만, 100만 될 때까지 쭉 바른경제TV와 함께 해주세요. 네, 김사라님, 저도 반갑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토토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빼먹지 않고 시청을 해주신다고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영상 촬영하면서 해피토토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21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의 부진과 같은 이유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비증시 이슈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의 급락세입니다. 기술주들의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날 신제품 공개 일정을 발표했지만요, 6% 넘게 급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주 S&P 500 지수 편입 불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21% 넘게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가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테슬라 경쟁사인 니콜라의 지분을 11%까지 획득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부추겼고요. 이 소식에 반대로 니콜라는 주식시장에서 40% 넘게 폭등했고요. GM도 8% 뛰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기술주 조정을 기업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지속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대규모의 기술주 콜옵션 매수를 통해 이들 기업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등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비증시 이슈는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입니다.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선언했고요. 이어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은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수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디커플링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디커플링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호하지만요, 최악에는 미중 경제관계 단절까지 내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요, 어쨌든 선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2370선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 증시 폭락에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P&K는 오늘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인체 적용 시험 전문 기업으로 화장품과 용기 그리고 의약용품 등 뷰티와 헬스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P&K는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에 힘입어서 상장 전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1727대 1을 기록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1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늘 공모가를 웃돈 주가를 보였지만요, 청약 인기만큼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한화솔루션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에서 니콜라 주식이 40% 오르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초록뱀도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TS 효과가 정말 엄청나죠?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을 2주 연속으로 지켰다는 소식에 초록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 24%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약세를 보인 종목은 진 매트릭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진 매트릭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말에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고요. 이에 앞서서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병행해서 진행해 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8일 블룸버그 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영국인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1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가 겪고 있는 부작용의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는 일단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은 9종인데요. 이 중 임상 3상이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에 진 매트릭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SK케미칼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59년 만에 4차 추경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됐지만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대로 1차 때보다 최대 5배 늘어난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에 필요한 돈은 모두 국채로 끌어올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배포 결정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제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 대형마트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가 되면서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지원 대상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용처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M2N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M2N이 인도 제약사인 락사이 라이프 사이언스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M2N은 최근 락사이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인 뮤코빈의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매출액을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뮤코빈은 나파모스타트 등을 활용해서 약물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과 그리고 급성 췌장염 증상 개선 등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이미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해 렘데시비르 대비 약 600배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4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 세계 2위 국가인데요.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5월 중순부터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더욱더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M2N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해서 임상을 신속하게 진행해온 락사이의 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5,24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M2N은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6,530원의 고점을 찍으면서 마감했고요. 인프아웨어와 IA 네트워크스도 M2N과 협력사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0원 초반대였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최고 9,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18일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국내 최초로 검체 채취키트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고요. 지난 3일에는 미국에 약 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이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관계사 필로시스와 공동으로 검체 채취키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해당 검체 채취키트로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았고요. 수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특허를 통해서 의료용 면봉이 바이러스를 보다 잘 흡수하고 특수 용액에서는 흡수된 바이러스를 쉽게 방출할 수 있도록 소재와 구조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의 국제 출원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의 핵심은 검사 전에 검체 채취 키트가 환자의 몸에서 얼마나 바이러스를 잘 채취해내는지가 핵심인데요. 이번에 필로시스에서는 이 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전 바이오들이 진행한 현지 샘플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이런 성능 검증을 토대로 대규모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달 들어서 미국에서만 187억 원의 매출을 확정 지었다고 하는데요. 쇄도하는 추가 주문을 고려해서 공장 증설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최고 24% 넘게 상승하면서 9,800원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M2N과 필로시스 헬스케어 소식으로 데일리 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